만약 가장 불안한 생명체 목격담이 민담이나 영화가 아닌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외딴 숲, 잊혀진 동굴, 심지어 조용한 교외 지역에서도 미스터리한 존재들이 섬뜩할 정도로 상세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어떤 영상들은 나타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죠. 또 다른 영상들은 진위가 밝혀지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채 잊을 수 없는 기록으로 온라인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미확인 생물, 즉 크립티드일까요? 정부의 실험체일까요? 아니면 우리 세계 너머에서 온 존재들일까요? 오늘 저희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설득력 있는 생명체 목격담 12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1. 루마니아의 지하시설. 마치 공포 영화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순전히 인터넷 괴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실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2014년 동유럽을 여행하던 한 미국인 관광객이 루마니아의 한 미스터리한 지하 시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무언가 엄청난 것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하죠. 온라인에 올라온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은 평범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소는 말 마구간 아래에 숨겨져 있었고 방문객들은 소정의 요금을 내면 지하의 방으로 들어가 인류 진화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관광객은 자신이 보고 영상으로 촬영한 그 형체가 알려진 어떤 종과도 다른 길게 늘어난 팔다리와 특이한 두개골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이 시설이 2015년에 구조적 안전 문제로 폐쇄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현지인들은 폐쇄 직전 그 장소에서 정부의 움직임을 목격했다고 전해져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들로부터 영상을 삭제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의 계정은 정지되었고 나중에 온라인 포럼에서는 그가 모든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원본 영상은 재업로드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하죠. 미스터리를 더하는 것은 온라인 사용자들이 이 지역에 광대하고 탐사되지 않은 동굴 시스템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위성 이미지와 지질 조사를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루마니아 당국은 그러한 시설의 존재를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아니면 둘이 섞인 것인지는 여전히 온라인에서 계속되는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관광객의 영상이 실제 무언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 짜인 사기극의 일부였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봐요. 스로싱잉으로 소환된 숲의 정령. 다음 이야기는 우리를 외딴 숲으로 데려갑니다. 한 남성이 전통적인 스로싱잉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려던 시도가 예상치 못한 미스터리한 만남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스로싱잉은 특히 몽골에서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고대의 발성법으로 때로는 특정 화음 주파수가 자연적 또는 영적 존재와 공명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온라인에 공유된 이야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화음이 사슴과 같은 야생동물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에서 영감을 받아 폭포 근처에서 자신의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 중에 벌어진 일은 많은 온라인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남성이 한 번에 여러 톤을 내는 스로싱잉 기법을 선보이자 배경에 희미한 두 형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은 이것들이 사슴도 일반적인 숲속 동물도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그것들은 나무 뒤에서 소리에 반응하며 그를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영상이 실시간 방송 중에 촬영되어 후편집의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수백 명의 시청자가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방송 클립을 캡처했다고 합니다. 보관된 채팅 기록을 보면 형체들이 보이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관찰하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한순간, 한 형체가 나무 뒤에서 엿보다가 물러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 존재들이 변신 능력으로 알려진 아메리카 원주민 구전 전통의 일부인 스키너커와 같은 민담 속 존재를 닮았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스키너커라는 용어는 나바오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가볍게 또는 일반화해서 사용할 용어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성은 전체 녹화본을 업로드했고 48시간 이내에 후속 영상을 공개하며 원래 장소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에서 자신의 스로싱인과 유사한 이상한 소리를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3주 후 그의 채널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관심 때문에 인터넷을 잠시 쉬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친구와 가족들은 그가 다른 주로 이사했으며 그 경험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담이든 우연의 일치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온라인 초자연 커뮤니티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사 사례처럼 공식적인 조사나 검증은 이 사건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이야기는 현대 디지털 전설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어떠세요? 약속. 3. 프레디 파즈베어의 발견. 자, 다음 사건은 공포 장르 팬들을 매료시킨 방식으로 인터넷 민담과 허구 사이를 넘나듭니다. 한 무리의 도시 탐험가들이 비디오 게임 전설에서나 나올 법한 무언가를 발견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논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프레디 파즈베어는 공포게임 시리즈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 나오는 가상의 애니메트로닉 곰입니다. 그는 가상의 피자 가게에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게임의 섬뜩한 줄거리 속에서 위협적인 인물이 됩니다. 탐험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버려진 건물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기계 소리를 듣고 애니메트로닉 부품으로 가득 찬 방으로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흩어진 부품들과 공간에 울려 퍼지는 기이한 소리들로 그곳은 불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에서 그들은 털, 빛나는 눈, 그리고 타펫을 갖춘 움직이는 프레디 파즈베어 애니메트로닉처럼 보이는 것을 포착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장소와도 관련이 없었고 애니메트로닉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는 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영상 속 탐험가들의 반응은 현장을 급히 빠져나가면서 흔들리는 화면과 공황에 빠진 목소리로 보아 실제처럼 보입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것이 장난이나 팬이 만든 복제품일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다른 이들은 더 황당한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온라인 연구자들은 이 건물이 2000년대 초반부터 버려진 직물 공장이었으며 그곳에서 운영된 로봇 회사의 공공 기록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팬들을 가장 흥미롭게 한 것은 시간대였습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2014년에 출시되었지만 공장은 2008년부터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적 격차는 일부 초자연 현상 애호가들이 허구적 발현이라는 이론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중적인 믿음이 허구의 캐릭터를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한다는 비주류 개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류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초자연 현상 동호회 내에서 이야기, 예술, 그리고 토론에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교한 사기극이든 오해된 장난이든 도시 신화이든 이 사건은 허구, 팬덤, 그리고 현실 세계의 탐험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미스터리한 방식으로 교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혹적인 예로 남아 있습니다. 4. 살인마 제프와의 조우. 허구의 캐릭터가 현실 세계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가장 상징적인 크리피파스타 인물 중 하나인 살인마 제프에 관한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살인마 제프는 온라인 공포 이야기의 가상인물로 창백한 얼굴에 찢어진 미소를 짓고 잠에 들어라 라는 섬뜩한 말을 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영상은 어느 날 밤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한 어린 시청자에 의해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조사하러 나갔을 때 숲을 향해 달려가는 형체를 녹화했습니다. 영상은 흐릿하지만 그 실루엣은 창백한 피부, 검은 머리, 그리고 넓은 미소 등 팬들이 묘사하는 살인마 제프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라인에서 이 비디오를 분석한 사람들에 따르면 아이는 크리피파스타 캐릭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려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상한 만남을 공유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경찰에 연락했지만 반응은 미미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목을 끈 것은 음향적인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인터넷 논객들은 비디오를 강화하면 잠에 들어라와 유사한 희미한 속삭임이 들린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뇌가 소리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청각적 파레이돌리아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일부 팬들은 이것을 제프의 상징적인 문구에 대한 섬뜩한 언급으로 봅니다. 인터넷 허구에서 영감을 받은 다른 현대 전설들처럼 이 이야기는 집단적 상상력의 힘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프레디 파즈베어 이야기처럼 일부 이론가들은 수백만 명의 마음을 통해 공유되는 바이럴 스토리가 허구와 인지된 현실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사건을 스토리텔링과 우연의 일치를 넘어서는 어떤 것과 연결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는 온라인 신화가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관련된 가족은 개인적인 이유로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지만 그 이후로 그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이든 허구이든 심리적 투영이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디지털 민속학에 진화하는 풍경의 일부가 되어 즐거움을 주고 불안하게 하며 인터넷에 공유된 상상 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오카탈루냐 숲의 존재. 다음 사건은 우리를 2006년으로 데려갑니다. 비록 영상은 2013년까지 온라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스페인 카탈루냐의 숲을 탐험하던 한 무리의 소년들이 영화에 담은 무언가가 초자연 현상 애호가들과 온라인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년들은 이상한 소리에 반응한 후 덤불 속에 숨어있는 형체를 발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빛은 반사되는 눈을 가진 인간형의 모습을 비춥니다. 형체가 카메라 쪽으로 돌아설 때 그 얼굴 특징은 친숙한 동물이나 인간을 닮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측면은 일부 야행성 동물과 일치하는 눈 반사입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묘사한 형체의 신체 구조는 더 인간형에 가까웠고 등에는 깃털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년들은 나중에 아마도 지역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 민담에서 묘사하는 타락천사나 수호신 같은 존재를 봤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 형체가 노숙자이거나 의상을 입은 사람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신봉자들은 이것이 비율이나 빛나는 눈과 같은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영장류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스페인에는 그러한 묘사와 일치하는 종이 없습니다. 카탈루냐의 숲은 오랫동안 지역 전설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숲의 신비한 보호자들과 설명할 수 없는 목격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장소는 특히 고대 동굴 시스템과 특이한 사건의 역사로 지역 민속에서 언급됩니다. 이 만남을 촬영한 사람들은 15년 이상 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유지해왔으며 금전적 이익이나 대중의 노출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일화적인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대체로 인터뷰를 피했는데 이는 흥미를 더하지만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질학 애호가들과 지역 탐험가들의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지하 동굴 네트워크와 간헐적인 전작이 이상 현상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종종 온라인 초자연 포럼에서 논의되지만 동료 심사를 거친 연구의 대상이 된 적은 없습니다. 정교한 오해이든 민속에서 영감을 받은 우연의 일치이든 아니면 더 신비한 무언가이든 이 비디오는 전 세계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로잡는 디지털 시대 전설에 성장하는 테피스트리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6. 그린 론 묘지에 무덤 파는 사람. 이제 인터넷에 유포된 가장 불안한 대낮 목격담 중 하나로 묘사되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계정에 따르면 두 여성이 오하이오주 에크런에 있는 그린 론 묘지를 차로 지나가다가 무덤 근처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어떤 이상한 행동에 몰두하고 있는 듯한 키 큰 형체였죠. 이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대낮에 일어났다고 알려져 그림자나 조명 불량으로 인한 착시 현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에 놀란 여성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서 그 형체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무덤 근처에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손으로 흙을 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 움직임은 유연하고 인간에게는 비정형적으로 보여 일부는 인간이 아닌 존재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그러한 주장을 확인하거나 공식적인 출처가 검증한 바는 없습니다. 여성들의 녹음된 목소리는 현장을 서둘러 떠나기 전에 명백한 두려움과 혼란을 전달합니다. 이 비디오는 그 후 초자연 현상 애호가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었지만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거나 동물 또는 의상을 입은 사람을 오인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온라인 보고서에 따르면 그날 현장에서 승인된 활동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역 기록에는 허가된 발굴 작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 초자연 포럼의 댓글 작성자들은 지표2과 레이더가 교란된 토양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는 어떤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보고서에서 토양 분석 결과 알려지지 않은 유기 화합물이 나타났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추측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에 흥미를 더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동료 심사를 거친 연구나 공식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익명을 요청했으며 간접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인터뷰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많은 현대도시 전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일부에게는 설득력 있는 미스터리로 다른 이들에게는 인터넷 신화 만들기의 예로 남아 있습니다. 허구, 민속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영상으로 해석되든 이 이야기는 디지털 시대 초자연 스토리텔링에 진화하는 장르에서 또 다른 장을 장식합니다. 7. 뒷마당에서 마주친 모스맨. 현대 크립티드 이야기의 가장 오싹한 요소 중 하나는 목격담이 외딴 숲이 아닌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온라인 계정에 따르면 한 주택 소유자가 최근 자신의 집 바로 밖에서 전설적인 모스맨일 수 있다고 믿는 존재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모스맨은 미국 크립티드 민속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1960년대 웨스트버지니아 주 포인트 플레전트에서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묘사에는 종종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키가 크고 날개 달린 인간형이 포함됩니다. 모스맨 전설은 1967년 실버 브리지의 비극적인 붕괴 직전 여러 목격자가 그 근처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한 후 유명해졌습니다. 보고된 영상에서 주택 소유자는 길 잃은 동물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며 뒷마당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조사합니다. 그러나 그가 카메라에 담은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이상한 비율과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빛나는 점을 가진 키 큰 형체가 똑바로 걷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존재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묘사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그것은 울타리 위로 조용히 사라졌다고 하며 그는 그것이 날아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것이 평범한 설명을 넘어선 무언가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영상이 같은 도시에서 관련 없는 산업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3주 전에 촬영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를 우연의 일치로 여기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종종 재앙을 예고한다고 소문난 역사적인 모스맨 목격담과 유사점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검증된 연관성은 없습니다. 아마추어 애호가들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형체가 나타나기 직전에 희미한 저주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다른 모스맨 목격담에서도 반복되는 세부 사항입니다. 주류 과학은 이를 입증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소리는 온라인 토론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또한 반복적인 오디오 방해, 불안감, 그리고 보안 시스템에 설명할 수 없는 오작동을 포함한 지속적인 이상한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크립티드와 초자연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유사 사례처럼 공식적인 조사나 과학적 검증은 이 목격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인이었든 사기극이었든 아니면 지역 민속의 일부였든 이 사건은 신봉자들과 회의론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뒷마당에서 이런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촬영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하시겠어요? 8. 동굴벌레의 발견. 다음 사건은 고대 신화의 전설을 연상시키는 생명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속과 신화 속 생물 목격담을 조사하는 것으로 온라인에 알려진 영국 탐험가 어윈 손더스는 최근 크립티드 애호가들을 매료시킨 장소인 웜 동굴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동굴벌레나 용에 대한 개념은 전 세계 민담에 존재합니다. 이 생물들은 보통 지하의 보물을 지키고 미지의 동굴 시스템 깊숙한 곳에 사는 거대한 뱀 모양의 존재로 묘사됩니다. 널리 신화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어윈의 영상은 고대 전설 팬들 사이에서 다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디오에서 어윈은 외딴 동굴 시스템을 탐험하고 있는데 더 깊은 터널 중 하나에서 큰 형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모양은 뱀과 같고 비율이 특이하며 그 움직임은 일부 온라인 시청자들이 그 본질에 대해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란 동물처럼 행동하는 대신 그 형체는 어윈이 지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윈은 특정 크립티드 추종 커뮤니티 사이에서 꾸준한 손길로 특이한 현상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이전 비디오들은 화려함보다는 민속 연구에 초점을 맞춘 차분한 발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작업은 종종 초자연 현상 동호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영상이 촬영된 동굴 시스템은 광대한 지하 네트워크의 일부이며 그 대부분은 아직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지역 전설은 이 동굴에 사는 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웨일스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문화에서 발견되는 민담과 유사합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온 거대한 뱀 모양의 생물에 대한 보고는 더 넓은 세계 신화의 테피스트리에 기여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비디오 속의 형체가 큰 뱀, 장어 또는 그림자나 물에 의한 시각적 이상 현상일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종을 묘사하거나 단순히 정교한 오인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동료 심사를 거친 연구는 이 목격담의 본질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과학계는 이 영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크립티드와의 만남을 주장하는 많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 신화, 그리고 해석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보든, 오락으로 보든, 전설로 보든 그것은 우리 세계에 탐험되지 않은 구석에 매료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로잡습니다. 9. 키이우 다리에 기어가는 존재. 때로는 가장 불안한 목격담이 외딴 곳이 아닌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키우의 한 보행자 다리에서 촬영된 비디오가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것이 미지의 생명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것이 사기극이라고 믿습니다. 영상에는 다리 아래에서 거꾸로 기어가는 인간형의 형체가 포착되었습니다. 그 거미 같은 움직임은 일부 사람들이 그것이 의상을 입은 사람, 공연,
또는 더 신비한 무언가일 수 있다고 제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촬영자는 다리를 건너다가 움직임을 알아채고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그 형체는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처럼 보여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촬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것을 장난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이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크립티드 전설의 팬들은 이런 생명체들이 숨어있기 위해 인간의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 다리에는 또한 건설 중 도구가 사라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보고를 포함하여 몇 가지 오래된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스턴트이든 이상한 공연이든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이든 그것은 인터넷 전반에 걸쳐 호기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0. 니카라과 상공에 나는 가고일. 만약 중세 건축물의 생명체들이 단순한 돌 조각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면 어떨까요? 이 특이한 이야기에서 니카라과에서 대낮에 촬영된 비디오는 일부 시청자들이 가고일과 닮았다고 묘사하는 날개 달린 형체가 신호등 위에 앉아있다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고일은 오랫동안 고딕 건축의 일부였으며 종종 배수구와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럽 민담에서 그들은 밤에 살아나 건물을 지킨다고 믿어졌습니다. 널리 장식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영상은 전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디오 속의 형체는 인간형, 날개, 발톱 같은 팔다리, 그리고 조각된 얼굴과 같이 가고일과 흔히 연관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신호등 위에서 균형을 잡고 일부 온라인 시청자들이 놀랍도록 부드럽고 자연스럽다고 묘사하는 움직임으로 이룩합니다. 비디오 화질은 현대 장비를 사용하여 낮에 촬영되어 특히 선명합니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저조도나 흐릿한 목격담과 차별화된다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출처는 영상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흥미를 더합니다. 니카라과 민담에는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하는 날개 달린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최근의 정치적 긴장과 동시에 일어난 이 목격담을 상징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창의적인 사기극이나 디지털 효과로 일축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에 따르면 그 생명체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날아가기 전에 잠시 자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마치 관객을 인식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아트, 정교한 장난 또는 현대 신화로 해석되든 이 비디오는 크립티드 전설과 문화 전설의 팬들 사이에서 계속 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회의론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는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11. 웬디고 숲과의 조우. 침묵이 지배하고 생존이 혹독한 눈 덮인 황야 깊은 곳, 민담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외딴 숲에서 촬영된 섬뜩한 영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일부 온라인 사용자들은 이것이 토착 신화에 뿌리를 둔 전설적인 영혼인 웬디고, 심지어 SCP-323과 같은 허구적 해석과 닮았다고 믿습니다. 웬디고는 북미의 알곤킨 어족의 영적 신념에서 유래합니다. 전통적으로 그것은 극심한 고난 시기의 탐욕, 식인 풍습,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위험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종종 쇠약하고 빛나는 눈과 만족할 줄 모르는 굶주림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며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문제의 비디오는 키가 크고 수척한 형체가 눈 속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눈은 카메라의 빛을 반사하여 붉은 빛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격의 짧음과 특이한 움직임이 결합되어 일부 시청자들은 초자연적 설명이나 시각적 오해에 대해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촬영한 사람에 따르면 그 생명체는 너무 빨리 움직여 선명한 촬영이 불가능했고 빽빽한 숲을 쉽게 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일부는 이것을 부자연스러운 민첩성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이들은 조명과 모션 블러에 의해 왜곡된 동물이나 그림자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숲은 지역 이야기와 경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부 지역 토착 공동체는 특정 지역을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금기시되는 곳으로 여기며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년에 걸쳐 등산객들은 통과하는 동안 이상한 감각이나 불안감을 보고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외딴 숲의 일부 지역이 피난처, 온도 또는 식량 가용성 때문에 자연적으로 동물 활동이 적게 나타나며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조용한 구역이라고 불린다고 지적합니다. 이 경우 야생동물의 행동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보고는 설명할 수 없는 황야에서의 만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그런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존중, 호기심,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혼합하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민담이든, 허구이든, 눈의 속임수이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문화유산과 현대 미스터리를 계속해서 혼합합니다. 12. 토요일과의 조우.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를 동남아시아로 데려갑니다. 한 가족의 평화로운 저녁이 공포의 순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003년에 촬영된 영상에서 시청자들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민담에 나오는 초자연적 존재인 토요일과 닮은 것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동남아시아 신화에서 토요일은 어둠의 의식을 통해 소환되어 주인에게 봉사하도록 묶인 작은 영혼 같은 생명체로 여겨지며 종종 귀중품을 훔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민담에서의 묘사는 종종 토요일을 큰 머리와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를 가진 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립니다. 비디오에서 아버지와 아이가 밖에 앉아 있을 때 작은 형체가 파토를 가로질러 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체는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며 긴 팔로 몸을 앞으로 끌면서 몸은 땅에 낮게 붙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은 가족을 향해 손을 뻗어 즉각적인 공포를 유발합니다. 가족은 소지품을 망설임 없이 버리고 집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 반응이 문화적 이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전통 이야기에서 토요일은 초자연적인 전령으로 간주되며 종종 마법사의 대신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내집니다. 신화를 믿든 믿지 않든 가족의 두려움은 일부 공동체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지는지를 반영합니다. 녹화 품질은 2000년대 초반 장비와 일치하지만 시청자들은 작은 크기, 긴 팔다리, 그리고 기어가는 행동 등 토요일 전설과 일치하는 세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존재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검증은 없지만 민담 내에서 그러한 이미지는 매우 상징적이며 종종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집니다. 전통적인 믿음은 또한 토요일이 무작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특정 목표를 향해 지시된다고 합니다. 일부는 이 비디오에서의 목격담을 상징적이거나 조작된 것으로 해석하지만 커뮤니티 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흑마술과 영적 공격을 둘러싼 더 깊은 문화적 두려움과 연결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추측에 불과하며 신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설명할 수 없는 목격담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지역 유산과 그러한 이야기를 부채질하는 미스터리를 모두 인정하면서 문화 민속과 스토리텔링의 렌즈를 통해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12가지의 기이한 생명체와의 조우를 살펴본 후 우리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안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흥미롭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목격담일까요? 아니면 교묘한 속임수일까요?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들도 여러분을 찾기 시작할지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숨겨진 생명체, 이상한 사건, 그리고 비밀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곧 찾아올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존재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지도 모릅니다.